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2일자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트코 말고 애플 먼저 보시죠.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과연 244.54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올라가면은 이 빨간색 라인을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막혀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것인지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일단 걸쳤죠. 두 개 다. 월요일, 화요일 둘 다 걸쳤고 월요일에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일단 넘어섰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244.54에 걸치면서 이걸 못 넘는 느낌을 줬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서 일단 이 244.54 라인을 뚫고 올라가나 싶었지만 결국은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정확히 저항받고 다시 밀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 244.54 라인은 보셨다시피 61.8 라인하고도 딱 매칭이 되는 라인이었죠. 여러모로 이 근처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사실은 이 밑에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이 61.8 라인 아래로 내려온 게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이 위에서 받았었으면 오히려 반등할 기회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이 아래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 목요일 금요일 보듯이 241.83 라인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화요일에서도 여기서 지지받았고 수요일에도 올라가서 여기 이 244.54 라인을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서 내려오는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여기가 298을 한 310 정도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50% 라인 근처에서 다시 지지받고 도지 만든 상황. 사실 월, 화, 수 다 도지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휴장 있었고 바로 개파락해서 쭉 빠져서 내려와서 233.08 라인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치면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주는 테크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주였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날까요? 아무래도 예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살짝 수정해서 그려줘도 됐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치고 하면서 레퍼런스 라인으로 쓰였기 때문에 얘도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라서 내려가는 기준선, 얘는 위에 있는 브레이킹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지지저항선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레퍼런스 라인으로 지지저항이라기보다는 얘를 따라서 내려가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33.08 라인이 뭐 여기서 온 거긴 하지만 여러 번 작동을 했었던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제 여기서 영향을 줬다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봉을 보시면 그래도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고 237.23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두 번 저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락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60 내지는 55%의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올라갈 때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하나 싶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갔지만 여기서 저항을 두 번 이상 받아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쪽에
더 무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다시 올라가서 끝난 것 같지만 이게 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 237.23 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여기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234.99 여기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 건지 아닐 건지에 따라서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에 시작하자마자 15분 봉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애플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운이 굉장히 크죠. 50% 미만에서 일단은 38.2% 라인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전고점에서 걸쳐 있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끝난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밀려 내려간 상황이었죠. 좀 전에 15분 보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 밑에까지 내려갈, 이 사이에 눈에 띄는 여기 이 이후, 언제죠? 10월 이후에 전 저점 지지선이 없어요. 이건 지금 그대로 계속 밀려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230.16까지는 가야 레벨로서 의미가 있고 233.08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이 그렇게 무슨 굉장히 강한 놈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저 위에서도 저 뒤에서 오긴 했지만 얘가 아니었고 얘였죠. 얘. 여기서 왔지만 얘도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 애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 전에 있었던 다른 피보나치에서 온 레벨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지금 수정을 한다고 하면 뭐 한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233.08 레벨, 232.66 레벨에 더 지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일단은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이거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233.08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뭐 큰 그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233.08을 놓고 얘를 가지고서 트레이드를 하는 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새로 그려놓는 게 낫겠네요. 얘를 지우겠습니다. 그래도 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나은가요?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 233.38 지우고 232.66 여기서 저 비슷하게 맞게 떨어져서 올라가긴 했지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려와서 얘를 지지를 받던지 아니면 더 내려와서 230.16까지 내려올지 이 두 개의 지지선을 좀 보시고 이제 이것까지 하면 3개죠. 근데 얘는 38.2 라인이니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공교롭게도 얘가 오렌지색이라서 뭔가 되게 센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기준선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지 그래서 따라 내려가다가 여기서 지지를 두 개에서 받는지 그리고 다시 상승했을 때 얘 저항을 받는지 이런 포인트들이 다음 주 트레이딩에 눈여겨볼 레벨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잠시만요. 저장하고 엔비디아는 지난주 여기까지 돼서 144.42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저항을 받은 이 레벨이 그다지 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양쪽에 다 무게를 둬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단 갭 상승을 되게 크게 해서 그 전고점 149.77도 뚫었고 월요일에는 못 뚫었지만 이 전저점도 뚫어서 신고점을 만들었죠. 이 신고점을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파란색으로 하죠 보통.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빠졌죠. 바로 빠졌는데 15분 봉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9시 30분에 시작하자마자 이 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많이 올라 있었겠죠. 그리고 살짝 올라가자마자 다시 훅훅 빠져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거의 프리폴처럼 떨어졌죠. 프리폴처럼 떨어지면서 떨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 레벨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신고점이니까 이렇게 니들이 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고점 레벨 여기서 해서 내려온 거니까 일단은 여기다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게 144.42 라인 더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140.76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상승했지만 144.2 못 되고 내려가서 이 밑에서 올라온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죠. 그 다음날 쉬고 금요일날 또 갭하락해서 여기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걸쳐서 135.91 라인이었나 136.15군요. 여기에 걸치면서 끝났죠. 그 전에 그 레인지를 말씀드릴 때 여기서 이 연두색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내려왔다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들어가서 올라가고 하면서 요 레인지가 쉬프트 다운해서 파란색 레인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연두색 레인지가 한 칸 밀려 내려오면서 파란색 레인지라고 했고 그 파란색 레인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모멘텀으로 밀고 올라갈 것이냐에서 여기서는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레인지 안으로 다시 들어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파란색 레인지가 유효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다? 136.15가 그 미드 라인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슉 치고 올라가서 아웃라이어로 얘를 취급을 하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중간에 걸쳤는데 자 과연 중간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걸쳐 있고 도지 만들어서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그 얘기는 더 밀려 내려와서 자 연두색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쉬었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졌죠. 그래서 아직도 이 파란색 레인지가 월요일, 화요일에 이런 미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었었던 거 말고는 여기다가 새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 다시 레인지 무브로 들어온 걸로 우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무슨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저쪽 이 위쪽에 있는 레인지와 아래쪽에 있는 레인지를 연결하는 선이 이 트렌드 라인이랑 이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하나 더 그려줄 수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 전주에서도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얘를 그릴까 말까 했었던 이유가 얘를 그냥 한순간에 지난 전주 금요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를 따로 그려주지 않았는데 다시 이게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한 화요일 여기 수요일쯤에는 얘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는 게 맞죠. 공교롭게도 그게 이중 지지를 받으면서 요 위에 그 상승 트렌드 라인, 하락 트렌드 라인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딱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 트레이딩 할 당시에는 이 두 개의 이중 지지가 있구나 해서 여기서 반전할 거라는 기대를 더 크게 했었어야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 개파락 다시 하면서 왜냐면 그 목요일에 장이 없었으니까 금요일에 개파락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업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 위치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이 파란색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이게 또 올라갔다가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더 내려갈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레인지 무브라는 관점에서는 뭐 일시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고 그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때쯤에 여기 파란색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조금 더 장이 무겁다라고 보는 게 맞고 화수목 이렇게 연달아서 떨어진 걸 보면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테크상으로는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갭 상승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433.60 그리고 제 전에 말씀드린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빨간색 업 트렌드 라인 이 안쪽에서 이렇게 되다가 한번 툭 치고 올라가서 이 레인지가 이제 의미가 없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다시 올라갔나 싶었지요. 그렇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때문에 못 뚫을 거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바로 갭 상승하면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죠. 하지만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 433.60 이 두 개의 더블 저항을 받아서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갭 상승했지만 430.82를 뚫지 못하고 바로 밀려서 내려왔죠, 화요일에. 그리고 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 되게 테크가 굉장히 정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갭 하락했고 갭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갔지만 426.79 못 뚫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 저항선을 받고 그래서 저항선 이 429.33 라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고 이제는 판독이 된 거죠. 여기서도 뭐 크게 의미를 갖지 못했으니까 이제 얘는 지워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밀려서 내려와서 갭 상승 갭이 거의 없네요. 그냥 목요일이 휴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갭 거의 없이 됐다가 여기서 되면서 다운 트렌드 라인에 또 지지받고 여기서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더 그려줘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거에 지지받고 여기에 저항받고 해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받거나 426.79에서 다시 저항받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월요일에는 그런데 화요일은 얘를 더 먼저 만나겠죠. 이 밑에 계속 있다면. 그래서 더 밀려 내려가서 이 빨간색 라인에 닿게 되면 다시 반등을 할 여지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밑에 있다가 갭 상승해서 여기에 이거를 바로 뚫고 올라갔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서 갭 상승해서 이 빨간색 라인도 그냥 순식간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만한 어떤 매크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주 더 지나고 나서지만 월요일에 20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마틴 루터 킹 데이연서 그때 쉬죠? 이나규레이션은 그때 하게 되면 이제 21일부터 그 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또 미친 듯이 장이 출렁출렁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취임하자마자 발표하겠다고 말해놓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서 그 다음 주 에 굉장히 볼라틸리티가 클 거를 예상을 하면 물론 그 전주 13일부터 17일 되는 그 주도 미리미리 리크드된 정보들이 나오면서 출렁출렁 하겠지만 일단 취임하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는 주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안쪽에서 일단은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월화수금 내려오면서 이 모멘텀이 조금 그러니까 다운 모멘텀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장이 좀 더 무겁다라고 보시고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인가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다음은 아마존인가요? 네, 아마존이네요. 자,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그 앞에 있었던 그 세 개의 주식들보다는 이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래서 뭐 그게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지난주에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처럼 보여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1.618 라인 요 라인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서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61.8 라인 일단은 얘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한 305 정도로 늘리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이틀 내내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쭉 빠져서 내려왔고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얘가 트렌드 라인이죠. 이게 뭐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패러렐 라인 이 근처에서 또 화요일, 수요일 저항을 받았고 다운 트렌드 라인 컨펌에서 깨진 게 컨펌돼서 바로 올라갔지만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 수요일 안쪽으로 들어왔고 결국은 이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온 게 금요일 날 컨펌이 된 상황. 그리고 움직임이 1.618에서 1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 0에서 1로 놓으면 여기라고 보면 그거에 61.8 라인에 해당되는 거. 얘는 거꾸로 그려야 되네요. 다시 얘를 1로 놓고 얘를 0으로 놓으면 61.8 라인에 해당되는 게 1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특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618 라인과 1 라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0을 놓고 1로 놨을 때 여기가 61.8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갔을 때 이 라인에서 61.8%의 라인 여기가 어떤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는 피보나치를 그릴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찍는 게 맞죠. 거꾸로 다시 얘를 1로 놓고 얘를 0으로 놨을 때의 61.8 라인은 이 라인이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깨져서 50% 라인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여기에 이 두 개의 그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 1 라인 말고 이 밑에 있는 요 라인까지 보거나 아니면 다시 여기까지 보거나 그래서 61.8 라인에서 종가가 형성된 걸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를 겹쳐놓으면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끼리 여기에 이 정도에서 61.8 라인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놓고 얘는 색깔을 좀 특이한 색깔로 얘가 아닌데요. 회색 중에서 좀 이상한 애 있었죠. 누리끼리한 파란색 얘 정도 되나? 뭐 얘 정도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이 색은 피보나치에서 온 기준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1로 놨을 때 61.8 라인에 해당됐었던 그 라인이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얘를 기준선으로 놓고 얘와 그 밑에 있는 얘와 이 1에 해당되는 라인과 이게 5.90은 여기에 있는 전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벨과 요 레벨과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그 지지 저항을 측정하면서 지금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더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지 지지받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지 이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레벨 올라가는 이것도 그 패러렐 하한선이죠. 여기서 이렇게 됐는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얘 말고 넷, 내려오는 다섯. 요렇게 5개의 다시 1개, 2개, 3개, 그리고 얘 빼고 4개, 5개. 얘 이렇게 5개의 지지 저항선을 놓고서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이죠. 알파벳 보시면 자, 알파벳은 앞에 있는 4개의 그 주식들은 지난 금요일에 종가보다 다 아래쪽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축 치고 올라갔을
갔었어도 다시 내려오고 막 하면서 일단은 다 떨어지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전주 금요일 종가보다 아래에서 마감이 됐는데, 알파벳은 그나마 살짝 위에서, 그리고 물론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상승으로서 끝났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알파벳은 아직도 뭐 상승 모멘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살아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아직 전반적인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았고, 여기 이 트렌드 라인과 이 고점까지 거의 같지만 다시 밀려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었지만 뭐 종가는 그것까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에 논팜 있었던 금요일에 하락을 했지만 도지 만들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마지막에 도지도 됐고 쉽게 다른 주식들 하락하는데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은 191.75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지겠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뭐 어떻게 여러 번 작용하면서 크게 센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기준선으로는 작용하지만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점점 벌어져서 지금 금요일 시점에 최고점하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정도는 뭐 지지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지선 강한 애가 2개 있고 내려올 저항선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다시 지지받고 반등을 할 여지가 좀 있다고 봐서 이 정도 레인지에서 알파벳은 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만들어진 이 그룹이 이제 뭐 그룹 얘기 전에도 여러 번 했었지만 최근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갭이 떨어져서 하나의 텅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만 쓰는 용어긴 합니다만, 그룹이 되고 나서 이 그룹이 올라가서 무슨 어떤 레인지를 형성하는 느낌이 전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는 이 그룹만 가지고서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핑크색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레인지가 있고 여기에서 있고, 그러면 이 파란색이 고점이라고 치고 밑에서 올라가는 핑크색 무슨 레인지가 트렌드 라인이나 같은 게 이런 게 있고, 여기에서 이게 지금 각도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과 여기에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또 여기에서 뭐 이 정도 되는 거 얘 또 핑크로 해볼게요. 그룹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랑 여기 이 핑크색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서 이 근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뚫릴지, 아래로 뚫릴지 위로 뚫릴지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2포인트로 하면, 얘랑 이 만드는 요 삼각형, 이게 위로 깨질지 아래로 깨질지에 따라서 알파벳은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트렌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밑에는 이 트렌드 라인 되게 강하다, 요 밑으로 내려오는 2개의 이 레인지 이 안쪽에서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뭐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강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55% 45% 그것도 너무 많나? 51% 49%? 그래서 51% 올라가고 49% 내려오는 정도의 확률, 애매하지만 살짝 저는 위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보는 느낌이 강하다, 이 정도로 알파벳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보시면, 자, 브로드컴도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월, 도지, 화 뭐 내려왔고, 근데 크게 뭐 내려온 거 없죠. 그리고 수, 금,
뭐 딱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뭐 하나 그려준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거 정도. 얘는 그냥 초록색 1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4일 동안 미치지 못했고 도지가 거의 2개만 내고 이거 한 번 했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았다고 봐야 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있고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하나 그려는 놓을게요. 여기서 여기 뭐 이렇게 이거 있고 뭐 이렇게 움직임이 이 전주나 그 전주보다도 그렇게 크게 없었다고 보겠죠. 그리고 딱히 브로드컴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를 그리면서 보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애랑 내려가는 애랑 겹치나 보다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얘랑 얘를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 비슷하게 나와서 이 안쪽에서 움직이나 보다 라고 할 텐데 그것도 이미 깨졌죠. 그러니까 얘를 새로 그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얘를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것도 이상하고 뭐 여기서 패러렐 채널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뭐 여기서 이렇게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얘에다가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해서 걔를 연장하면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뭐 특별하게 느낌이 있지는 않죠. 뭐 여기 이것에서 이렇게 해서 지지를 받은 것처럼 된 것 이거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이 얘네들이 너무 조밀조밀하죠. 그래서 얘도 뭐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그냥 조금 더 내려와서 이 파란색과 이 211.112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걸쳤는데 이 걸친 거가 깨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문제인데 다시 안으로 들어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이죠. 그래서 더 밀려 내려오면은 여기에 뭐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무슨 레벨이라고 부르기 되게 애매한 상황.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했는데 여기 도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기 도지가 있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서 211.11까지 내려와야 아 얘가 내려올 하는 힘이 세구나 반등이 되는 힘이 세구나 뭐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브로드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다음 메타죠. 메타 보시면 메타는 아이고 잘못했네요. 메타는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오르는 것도 미친 듯이 올랐다가 미친 듯이 빠졌다가 더 빠졌다가 그래서 금요일날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도지를 만든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서 갭상승해서 축 치고 올라가서 429.79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바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은 다 걸쳐 있긴 하지만 워낙 얘네들이 길어서 걸친 것이지 여기에 뭐 걸쳐서 얘가 기준선으로 쓰였다고 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평범한 색깔로 바꿔줄게요. 빨간색으로 할 자격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 여기서도 저항받았다 지지받았다 얘기할 수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수요일에 602.95 더 빠져서 내려갈 것이 지지받고 올라간 게 그나마 이 그 전고점에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629.79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얘도 이제 센 놈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도 뚫고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다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얘는 도지를 만들었죠. 다른 물론 이제 더 긴 것들도 몇 개 있지만 작은 것들도 쪼잔한 것들도 메타는 많기 때문에
지난 그 4일 동안의 이 데일리 볼라틸리티는 이거는 뭐 워낙 상승 그게 컸으니까. 그냥 놓고 보는 4일 동안 큰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는 놈 치고는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되게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미친 듯이 널뛰기 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지난주 금요일이나 전주 금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안정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이 안쪽에서 이 629.79, 602.95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이런 미친 볼라틸리티가 유지가 된다면 더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일단 여기 빨간색으로 한 이게 굉장히 강한 트렌드 라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얘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얘도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이고, 이것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에 너무 뭐 좀 오래되긴 했죠. 여러 번 작용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얘는 좀 퇴색한 트렌드 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정도까지 저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는 트렌드 라인이 된다면 얘는 지워버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일단 놔둘게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 오렌지와 이 파란색 또는 이 밑에 있는 핑크색까지도 봐주면 이 안쪽에서 그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는 예쁘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들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들은 논팜이 세게 나오면서 논팜에 의해서 앞으로 기준금리 하락의 속도가 원래 FOMC가 공언한 것처럼 속도 조절을 하고 거의 한 서너 번도 아니고 한 2번 정도로 줄어버릴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1년 내내 기준금리 인하가 2번으로 한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2번이 한 번 되고 한 번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좀 안 좋긴 하지만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를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크죠.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관한 거는 제가 어저께 살짝 그 선물 트레이딩 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더 다시 올라가거나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안 되면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 기술 주식들 같은 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경제가 좋다는 얘기니까 코스트코 같이 어떤 그 소비재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곳들은 소비가 부양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그 좋은 영향으로 받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굉장히 좋은 느낌이 됐고, 테크로 보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깨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일단 걸쳤고, 화요일에 컨펌이 됐고 수요일에도 유지가 됐고, 여기에서 목요일 휴장하고 금요일에 논팜 나오면서 조금 상승을 했다가 도지 만들면서 끝나는 상황인데, 뭐 조금 아쉬운 것은 이 트렌드 라인의 위쪽에서 장이 끝난 게 아니라 걸쳐서 여기에서 막혀서 장이 끝났다는 거죠. 15분봉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이 라인을 유지한 상황에서 장이 끝났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계속 이거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고요. 트렌드 라인도 뭐 여기서 이렇게 거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냥 정식대로 이 정도로 그려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항을 일단 일시적으로 받았지만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985.49나 아니면 962.0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커졌다 정도로 코스트코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딱 특별히 다른 얘기가 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다운 트렌드 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또 미친 듯이 볼라틸리티가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일부터 시작해서 17일에 끝나는 이번 트레이딩 그 3주차죠. 2025년 3주차는 아무래도 조금 쉬어가거나 그 간을 보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CPI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잠깐만요. 그 새해 첫 주는 좀 그 뭐라고 하죠? 어수선해서 논팜도 첫 주에 안 열리고 막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일단 느낌의 CPI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CPI가 역시 있군요. 그래서 수요일에 그 15일에 CPI 있고 그래서 CPI에 영향 받아서 그 기준금리 영향을 주고 그러면은 지난주에 논팜 때처럼 또 한 번 그 훅 빠질 가능성이 좀 없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예상치는 지난달보다 좀 빠지는 걸로 뭐 코어는 조금 빠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온 YOY나 원썸원스 둘 다 헤드라인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좀 쌓인 거니까. 그런데 또 깜짝 그 MOM이 뛰는 걸로 나오게 되면은 정말 크게 타격을 입겠죠. 특히 기준금리 내리지 않는 게 거의 뭐 확실하게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일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선물 차트랑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